예, 발표로는 제가 그 마지막 차례고 좀 오랫동안 그 많이 지루하실 텐데요. 최대한 짧게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 이 발표 같은 거를 한 2시간도 하고 그러거든요. 너무나 신사업을 키우고 싶어서 예, 어디 가면은 마이크를 안 놓는 경향도 있습니다. 근데 5분 내에 해보도록 좀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 이렇게 불러주신 것 정말 감사하고요. 특히 저희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저희가 수행하게 된 게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로서는 이제 사업을 좀 창출하려고 아시다시피 회사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돌파구를 찾으려고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지원을 그 정부에서 해주셨고요. 또 정부에서는 산업을 키워보겠다. 아주 그런 것들이 아주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그 신산업을 창출하는 데 있어서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일종의 저는 이제 전투 내진 전쟁을 좀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기업이긴 하지만 회사의 지원도 굉장히 없는 상황에서 뭐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있고요. 뭐 어제는 또 투자자도 만나서 또 2시간 떠들고 다음 날은 또 어디 병원 가서 왜 너네 이렇게 안 좋냐 그러면 또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예, 연구원들하고는 이 길이 과연 맞냐 뭐 이런 토론을 2시간씩 하고 예,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정신없이 신산업을 위해서 좀 가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과연 이 플래그십 프로젝트가 어떤 도움을 주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이제 처음엔 조금 가볍게 말씀드리다가 후반부에는 좀 심각하게 뒤에 토론으로 이어지실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과제 개요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하고 있는 일들, 그 다음에 그래서 그게 신산업이나 신사업에 어떤 그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예, 빨리 해야 되는데 잘 안 넘어가네요. 예,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우리나라가 상당히 산업적으로 그 위험한 지경에 와 있고요. 여러 조선 자동차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의료 분야는 우리가 가능성이 있지 않냐 이런 생각에 저희가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특히 의료는 전체 국민적으로 국가적으로 고령화가 되고 또 의료 기술이 발달하면서 조기 진단 이런 치료 수요도 있고 또 작년 메르스 같은 것들이 와서 그 간호간병에서도 뭔가 그 개혁이 있어야 된다는 니즈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니즈가 커갈 거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제 역량을 보면 그 임상적인 의료 수준은 엄청나게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의료 자동화, 의료 로봇의 선두 기업은 미국의 그 다빈치 수술 로봇을 개발하는 인투이티브 서지컬인데요. 이 회사가 2005년부터 15년까지 10배의 성장을 하는데 우리나라가 지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못하는 수술을 우리나라에서 2005년부터 수술을 여러 가지 수술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좋은 수술을 다시 미국으로 가져가고 기계가 개발돼서 이 성장하는데 굉장히 기여를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나라의 높은 의료기술이 기여를 했는데 다만 아쉬운 건 우리나라 의료기기가 아니어서 제주는 우리가 넘었는데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아쉬웠고 그래서 우리가 기술을 쓴다면은 상당히 우리 기술을 활용한다면 굉장히 기회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로봇 측면에서 현대중공업이 30년 이상 산업용 로봇을 했고 로봇 이 부분뿐만 아니라 이 제조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 제조업을 위한 이런 자동화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해 된 상황이라서 의료 로봇이라든지 자동화가 굉장히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했고 저희 현대중공업은 의료 수술 로봇을 산업용 로봇을 오랫동안 개발했고 특히 아산병원이나 울산대병원 같은 국내 초대형 병원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개 기술을 융합을 울산 창조경제센터하고 함께 진행을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저희가 플래그십 이전에도 2008년부터 개발을 해왔고 이렇게 4가지 정도의 제품들이 이제 상용화 됐거나 상용화에 근접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국내에 없던 산업이기 때문에 신산업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진입 장벽이 있었는데요. 이제 생태계가 그러니까 저희 대기업이 한다고 되는 일은 아니고요.
그 제조해줄 그 회사, 팔아줄 회사, 또 이것을 그 활용할 병원, 이런 생태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인허가도 굉장히 어렵고, 그 다음에 이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에서 돈을 내줘야지만 그 병원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 수가라든지 트랙 레코드, 이런 것들이 이제 진입 장벽이고, 이런 걸 해소하는 게 저희 관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잘 해소가 된다면 이 두 가지 영역의 기술이 합쳐져서 새로운 산업이 만들어지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특히 플래그십 프로젝트는 이 진입 장벽 해소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플래그십 프로젝트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아까 말씀드린 이런 현대중공업에서 상용화 수준으로 개발된 제품들을 더 잘 만들어서 그 수출이 가능한 모델을 만들고, 의료기기라는 거는 제품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의사가 어떻게 쓰는지를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융합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치료 프로토콜하고 같이 합치는 패키지화라는 이름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계뿐만 아니라 의료 서비스까지 합쳐져야 된다. 그래서 개발을 하고, 그걸 우리나라의 병원에서 검증을 하면 우리나라의 의료 수준이 높으니 그걸 보고 외국 의사들이나 외국 병원에서 사가지 않겠냐, 이런 구도를 구현하는 이런 그야말로 시범 케이스로 이렇게 로봇을 만들어서 치료법을 만들고 검증을 하고, 그걸 외국 의료진이나 뭐 이렇게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산업을 육성해보자라는 일을 했습니다. 이런 프레임워크를 어떻게 실현을 하고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컨소시엄은 그 저희 개발하는 쪽, 그 다음에 임상 연구 쪽, 또 제작 같은 이런 나름 작은 그 생태계를 또 꾸며서 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병원, 대기업 포함해서요. 개발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저희가 보행 재활 로봇이라고 해서 뇌졸중 같은 마비가 온 환자들은 그 6개월 내에 재활 훈련을 하셔야지만 다시 걸을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이제 보행 재활 로봇인데, 외국의 제품보다 저희는 차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제품을 저희가 그 만들어서 지금 그 상용화 됐고요. 그 다음에 아까 간호간병 서비스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병원에서 환자를 쉽게 이동하는, 침대에서 화장실 같은 곳으로 쉽게 이동하는 그런 솔루션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암이 있는 환자에 대해서 이렇게 그 바늘을 삽입해서 종양을 치료하거나 검사하는 그런 그 로봇도 만들었는데, 이렇게 이게 이제 실제 환자입니다. 이렇게 종양이 이렇게 덩어리가 있는데 정 가운데 바늘이 들어간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의료, 임상 의료 쪽에서 자동화의 개념을 집어넣어서, 로봇 자동화의 개념을 집어넣어서 기존보다 더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로봇들을 개발했고요. 그래서 이 플래그십 프로젝트에서는 이런 세 개의 제품에 대해서 보다 더 수출에 근접한 이런 개발을 좀 해왔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보행재활 로봇이 저희 VR 프로그램도 있는데, IoT 기술을 이용해서 추가적으로 부가가치를 올려보자, VR도 더 잘해보자, 간호간병, 수술 다 이런 어떤 개선, 현장 피드백을 기반으로 개선을 해보자라는 것이 있고, 예, 짧게 하려 보니까 말이 빨라지네요. 예, 그 다음에 병원에서는 이 로봇을 잘 활용하는 어떤 그 패키지화 연구들을 주로 했는데, 임상 연구라든지 또 활용법, 그 다음에 이 실증 건수를 늘리는 이런 일들을 좀 맡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제품 개발과 패키지화 개발을 한 것을 국내 현재 4개 병원에 상반기에 그 10대의 로봇을 보급해서 실증을 하고 있고, 하반기에 추가로 또 플래그십 2차년도를 받아서 지금 대전에 그 병원 1개를 추가해서 보행재활 로봇을 투입하려고 하고 있고, 다른 이제 병원들도 추가로 모집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 보급과 실증 거점 역할을 이런 병원들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현장에 그 설치된 모습인데요. 이 보행재활 로봇입니다. 이렇게 발판을 움직여서 치료를 하는 것, 그 다음에 종양을 치료하는 로봇, 네, 이렇게 바늘을 찌르는 모습이죠. 그 다음에 환자 이동까지만 보고 다음 동영상, 다음 시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환자 이동을 하는 로봇, 이렇게 실증을 지금 각 병원에서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저희가 실증 보급을 하면서 그런 지자체하고 또 MOU를 맺어서 실증을 잘 하겠다, 지자체한테 다짐을 받는 일도 했고요. 그 다음에 실제 피드백을 좀 받아보니까 상당히 그 만족한다, 임상적으로도 의미가 있다라는 피드백들을 지금 초기로 받고 있고요.
이 동영상을 한번 예, 소리가 안 나오네요. 지금 그 광주의 그 요양병원의 재활의학과 과장님이다. 이제 과장님이 심포지엄에서 이제 발표를 경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치료사의 손을 많이 덜어주고 정말로 기계가 인간을 많이 편하게 해주는, 그리고 환자와 의사도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제가 좀 감동받은 것은 기계가 인간을 많이 편하게 해주는 걸 만들었구나. 모든 엔지니어의 꿈입니다, 사실. 예, 그런 말을 저희가 시키지 않았는데 하셨어서 예, 상당히 보람을 느껴서 제가 이걸 일부러 좀 만들었고요. 여러 가지 대회 홍보를 통해서 그 미션 때문에 한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이런 그 저변을 넓혀서 이 산업을 육성하는 이런 일들을 좀 하려고 하고 있고 국내외 방송에도 지금 그 몇 건의 취재가 있는데 특히 이제 최근에 미국 PBS에서 그 방송을 와서 찍어서 10월 22일 날 이제 방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주제가 한국의 로봇이 미국의 일자리를 뺏어갈 것이냐 이런 주제로 방송을 해서 조금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만, 예, 아까 보신 그 환자 재활 로봇을 미래 미국의 물리치료사 일자리가 없겠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는 식으로 이렇게 멘트가 왔는데요. 주목을 받고 있다는 이런 말씀 좀 드리고요. 국내 방송도 있습니다. 또 국내외 의료진도 초청을 해서 거점 병원에서는 이렇게 심포지엄들을 이제 개최를 해서 지역 그 의료진들한테 관심을 끌게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의료진과 교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해외하고도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미국, 캐나다, 싱가포르, 스위스 이런 쪽하고 교류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시회도 여러 차례 좀 가고 있습니다. 예, 아주 숨가쁘게 지금 진행됐는데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그 환자 이동 로봇 같은 경우는 메르스 말씀드렸지만 그 2018년부터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라고 해서 병원 안에 그 보호자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간호 인력이 전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환자를 이동하는 물리적인 도움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품 개발도 하지만 제도적으로나 뭐 이런 정책적으로도 같이 좀 협력을 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하려고 합니다. 또 재활 측면에서는 장애인에 대해서 2011년에 11조 원이나 사회경제적 비용이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 재활을 제대로 못 받아서 복귀를 못하면 그 뇌졸중 환자가 10년간 4억 원의 비용을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활을 효과적으로 빨리 하게 되면 연간 수조 원의 사회경제적 비용, 그 다음에 건강보험 재정도 로봇은 비싸지만 그것을 가지고 빨리 치료를 받으면 전체적인 비용은 낮아진다라는 거. 또 환자 간병이 되면 집안에서도 문제가 생기죠. 예, 그 간병을 누가 할 거냐부터 해서 그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게 됩니다. 그래서 첨단 의료 자동화 기기를 쓴다면 뭐 여러 가지 혜택이 있기 때문에 총 의료 비용은 낮아질 것이다. 그래서 건강보험에서 돈을 지원해서 치료비를 내주고 그래서 국내 보급 확산이 된다고 그러면 이게 다시 또 트랙 레코드가 돼서 수출로 이어지지 않을까 뭐 이런 주장을 저희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랑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육성을 해야 된다. 여러 부처가. 그리고 정리인데요. 그래서 이런 신산업 육성을 하면 결과적으로 우리 건강에도 좋고 다시 산업 발전에도 좋고 그게 다시 또 좋은 기계가 만들어져서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고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